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이 글쎄 춥게 느끼시는 분들은 뭐 추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년 겨울치고는 별로 춥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점점 전에 제가 기상청에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갈수록요 여름은 굉장히 덥고 겨울철은 예전보다 춥지 않은 기후가 계속된대요. 네.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교차는 큰 건. 일교차는. 네. 그거는 이제 네. 주의를 하셔야죠.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감기 환자가 더 많고, 음. 근데 이렇게 또 안 춥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지면 사람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츠러들면 혈관도 막 이렇게 수축이 되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굉장히 걱정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네. 겨울철에 일교차가 커지는 것도 이제 문제인데 일교차가 1도 날수록 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사망 확률이 2%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밌는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춥고 이런 것도 뭐 원인이 됩니다만은 예전에는 사만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만사미예요. 음. 세 번 이렇게 3일 동안 추우면 한 나흘 동안은 미세먼지. 날이 풀리면서 그냥 미세먼지가 오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협심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그죠? 협심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그 약 10,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미세먼지가 나쁠 경우에 그 협심증에 걸릴 확률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다음 특히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여성,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더 걱정스러운 게 미세먼지가 이제 만성이 됐어요, 우리가. 근데 처음에는 미세먼지 발령 내리고 막 이러면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다니셨는데 요즘에는 웬간한 미세먼지 가지고는 아우 귀찮아 무슨 마스크야 그냥 적응됐어 이러는데 그거 적응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있으면 꼭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협심증 위험이 있다 이랬으니까 제가 협심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양분을 담고 있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심장이 제 일을 하지 못하는 질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이라는 거예요. 협심증의 증상이 가슴이 쪼여온다든지 네. 이 갑작스런 흉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방사통, 호흡곤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협심증, 심장 질환의 진행 단계가 또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런 1단계는 일단 그 동맥에 기름띠가 이렇게 생기는 네.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시작 단계. 그렇죠. 이게 네. 시작 단계.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동맥경화가 70% 이상 진행이 되면 네. 아까 얘기한 그 흉통이 찾아오거나 네. 이런 네. 협심증 단계가 되고요. 요게 이제 중간 단계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네.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이 네. 괴사하는 현상. 네. 이걸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이제 아. 근육 능력이 상실돼 버려서 급성 네. 심근경색이 오는 이게 마지막 단계죠. 이게 그러니까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 손상이 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혈관이 좁아져서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지다가 이게 이제 70% 이상 좁아지면 네. 협심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네. 그 네. 근육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네. 괴사가 오는 거죠. 지금 표 하나 보시겠어요? 이 표가 뭐냐면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에 심근경색 환자보다 협심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자료입니다. 70대 이상에서 남성에서는 뭐 확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이게 50대부터 특별히 이제 40대부터 살살 협심증이 나타나는데 네. 50대, 60대, 70대 가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표가 그냥 뭐 확 올라가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점점 걱정이 돼요. 근데 음. 그 의료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놔야 되는데 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잘못 들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렇죠.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보니까 네. 급성 심근경색에 걸려서 보장을 해주는 게 9.8%
그러니까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급성 심근경색에 걸려야만 보장을 받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그 확률은 급성 심근경색 9.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은 심혈관 질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급성 심근경색보다 훨씬 전 단계잖아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왔습니다. 그 전 단계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9.몇%밖에 안 되는 것만 보장받는 걸로 우리가 그냥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야, 나머지 거는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심혈관계 질환 전체를 보장받는 보험인 줄 알았는데 네. 극히 일부만 보장받는 것이었다. 네. 야, 이것도 저 보험증권 가지고 전문가 만나서 상담하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성인병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겨울철에는 심장 관련 질환이 많잖아요. 그렇죠. 심장 관련 질환이 많이 걸리니까 그 갑자기 그 막 가슴이 뻐근하다 그러면 걱정이 돼서 진단 받으러 갔더니 협심증이다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했더니 보장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 들으면 좀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사실 뭐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그 보험상의 증권상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인데 단계별로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풀면 급하게 심장의 근육이 딱딱해진다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혈관이 막혔을 때 보장을 받을 거냐, 혈관이 좁아지는 단계에서 보장을 받으실 거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라는 보장을 가입을 해두시면 막히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든 좁아지든 어떤 경우에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그러면 그 급성 심근경색하고 협심증하고 뭐 허혈성 심질환 이렇게 범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점점 넓어지는 거죠.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은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범위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심장질환이 한 9.6% 정도 된다고. 9.6%. 네네. 그럼 나머지 뭐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까지 받으려면 9.몇 프로를 벗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9.7% 이 범위 내에 보험만 가입이 돼 있는 거네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그 생명보험사 쪽으로 예전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이 돼 있다면 그 가입된 보험에다 뭐 추가로 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서 추가는 좀 어려우시고요. 새로운 보험으로 끌어와야죠. 그러면 그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이런 보험, 그러니까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만 따로 선택할 수 있나요? 특약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약으로? 네네. 따로 이런 것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고요? 최근에는 그 기본 주계약을 최소한으로 해서 나머지 특약들을 메인으로 해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계약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사실은 주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약간 좀 소득 원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줄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3대 성인병 진단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네네 있었죠. 네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요즘은 없나요? 요즘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보험료의 차이인데요. 요즘에는 또 해지환급 미지급형이라는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인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상품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대 성인병이나 뭐 이런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요즘은 오히려 해지환급 미지급형 상품으로 다른 상품이죠. 그런 상품들로 설계를 하시면 좀 더 보험료를 낮추실 수 있어요. 3대 성인병, 암, 뇌졸중, 그 질환 관련해서 심장 관련 질환 이렇게 세 개를 보장하는 그런 상품을 싸게 해지환금 없는 걸로 하면 된다. 네네. 이제 다만 이제 약정은 있죠. 중간에 약관 대출이 안 된다거나. 급할 때 돈을 꺼내 쓰는 건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심증이 약 70%라고 하는데 네. 전문가 만나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아니 저도 이 혈관 관련해서 심혈관 관련해서 전체 질환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요만큼만 받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바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료비가 제대로 준비 안 되는 경우는 네. 많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반드시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진작에 잘 알려주지. 왜 이렇게 했지? 예? 믿고 했는데 이거 아마 상담해 주신 분도 뭐 좋은 의미로 잘 몰랐겠죠? 그렇죠. 예전에 예, 그렇게 예전에 잘 나타났으니까. 몰랐겠죠. 예. 근데 이제 알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만약에 다른 병인데 난 다 보장 받는 거 같았는데 근데 아니야.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그동안 몇 년 세월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꼭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저희한테 상담 의뢰를 해주세요. 사연 얘기해 주시면요,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